자, 유형 8번 보시면요. 제가 했던 건데 그래도 문제를 한 번씩 좀 보여주려고. 유형 8번에 29번 보면, 자, 볼게. 요거를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29번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1차 함수가 하필 뭐한데? 접한대. 근데 어디서 접하냐면 2,3에서 접한대. 그럼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지나가면서 접하나 봐. 근데 그 접점의 좌표가 지금 2,3이다 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식을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무슨 식을 첫 번째 찾을 수 있냐면 결국엔 얘들아 우리 2,3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교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에다가 2 넣은 것과 g에다가 2 넣은 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말 뜻은 f2는 g2는 같아야 되는데 그게 하필 뭐로 또 같아야 된다? 3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1번하고 2번은 사실 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결국 수학에서 교점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 두 식을 뭐 했지? 같다고 뒀단 말이야. 그럼 두 식을 같다고 두면 fx는 gx라고 쓸 수 있고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fx에서 gx를 뺀 값이 0 된다 이거야. 근데 이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이 바로 뭐다? 2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fx 빼기 gx의 2차 빼기 gx의 0 되는 값이 2라는 건 바로 축이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2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또 2를 넣으면 f2 빼기 g2도 0이다라는 식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fx랑 gx랑 같다고 둔 다음에 얘를 2를 안 넣고요. 여기서 판별식 써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지금 유형 8번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서요. 35번 좀 잠깐 볼게요. 35번 보면 fx가 gx, 즉 1차식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라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위쪽에 있다라는 건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2차식이 이렇게 있고요. 1차식이 그 밑을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엔 항상 그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으니까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결론적으로는요. fx랑 gx랑 만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만나면 결국엔 그 두 점이 같을 때고 만약에 gx가 더 크게 되면 관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어야겠네요 해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gx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2차식에서 1차식을 빼서 새로운 2차식이 나왔어. 그걸 hx라고 둘게. 요 hx가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갑자기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 2차식은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5글자 단원이거든요. 무슨 단원이죠? 절대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크려면 요 식은 항상 x축 위쪽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항상 어떻다? 작다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교점이 없어야 된다.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된다로 똑같은 걸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0번 보시면 자, 요게 가장 어려워요, 애들이. 자, 유형 10번 잠깐 볼게. 유형 10번에 그 몇 번 문제냐면 38번을 보면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볼까? 두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k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 두 글자로 무슨 선이라고 하죠? 접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2차 함수랑도 뒤에 2차 함수랑도 같이 접선이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공통 접선이라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 뭐 공통 내접선도 있고 공통 외접선도 있는데 2차 함수 파트에서는 그냥 공통 접선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한 직선이 지나가면서 띵띵 여기랑도 접하고 여기랑도 접한대. 또는 이렇게 띵 하고 접하고 여기서도 또 띵 하고 접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접한다 문제 풀 때요. 교점으로 바꿔서 풀었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바로 여기가 fx고 얘를 gx라고 하고 만약 1차식을 hx라고 두면 우리는 이걸 두 번 푸시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 fx랑 hx랑 접해요. 그래서 교점이 한 점에 있으니까요. 두 식을 같다고 둔 다음에요.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는 0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은 0 쓰겠습니다 라는 거야. 두 번째 똑같이요. fx랑 gx랑 같다고 둘게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요. 아이고 미안. gx랑 hx랑 같다고 둔 다음에요. 한쪽으로 넘겨서요. gx 빼기 hx가 0 된다 해서 여기서 똑같이 판별식은 0을 쓸게요 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이 노란 색깔이 fx랑도 접하고 이 노란 색깔이 gx랑도 접한다. 그럼 각각의 판별식 값에 의해서 x 값이 나올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명칭을 공통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판별식과 이 판별식의 뭐를 찾아야 된다?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 그 말 뜻은 얘와 얘의 공통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판별식과 요 판별식에서의 공통값이 정답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선 판별식이 1이랑 4가 나왔는데 여기선 판별식이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아 1이 돼야 x값이 1이 돼야 여기서 동시에 접하는구나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두 번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41번. 선생님, 저는 이거 이대로 안 풀 겁니다. 어떻게 풀 거야? 저는 이 두 식을 같다고 둔 다음에요.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들면 교점이 2와 4가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 2와 4로 바뀌어요. 그럼 저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풀 거예요 라고 하면 아주 베스트인 거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유형 12번. 얘들아 요게 잠깐 별표 좀 한 두 개만 쳐놔줄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유형편에는 없어요. 유형편에는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올림포스 유형편에는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 함수 자체가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에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절대값 함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1학년 때 안 배운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혹시나 하고 넣어 놓은 건데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요. 절대값을 붙이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에만 절대값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림이 굉장히 쇼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2학년 애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학년 대수 과정에서 요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2학년 하듯이 똑같이 가르쳐 볼게. 2학년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3,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1, 2, 4분면으로 이동시켜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어떤 그림이 나와도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3,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1, 2, 4분면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근데 그 이동시킨다는 게 뭐냐면 데칼코만이에요. 접었다 피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2차 함수가. 요런 함수. 아니지. 절대값이니까 더 내려가야지.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 치키. 요게 fx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저거 절대값 함수, 절대값 fx 그림 좀 한번 그려볼래? 선생님,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어요. 그러면 3,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1, 2, 4분면 위로 이동시키면 돼요. 데칼코마니로. 그러면 얘밖에 없죠? 얘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절대값 fx 함수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더러운 함수여도 너네들은 2차밖에 안 하니까 2차만 할게. 요게 fx면 전체 절대값 붙이면 요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똑같이 가르칠게. 2학년이랑 1, 4, 4분면에 있는 그림을 2, 3, 4분면으로 복사해라는 거야. 복사. 얘는 복사야. 데칼코마니도 맞지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복사시키면 돼. 무슨 뜻이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fx가 있었어. 근데 너네들한테
절대값 xf 요거 좀 찾아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간다. 1, 4, 4부면에 있는 그림을, 그럼 요거 지워. 요거 필요 없어. 요 그림을 정확하게 꽝 2, 3, 4부면으로 복사시키면 돼. 그럼 W 모양이 나오는 거야. 주황 색깔. 어디서 주황색? 이렇게. 이 함수가 나온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 더 좀 더 더러운 거 그려볼까? 만약 이렇게 나왔어. 이게 fx야. 근데 저 한번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값 x야. 그러면 요거 지워. 그리고 1, 4, 4부면에 있는 그림을 반대쪽으로 접어서 올리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어느 사부면으로 이동시킬지 복사시킬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44번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죠. 44번 보시면 자, 요것만 나왔으면 땡큐야. 그냥 그 절대값 없이 선생님 x제곱 빼기 4래요. 요것만 나왔으면 땡큐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0 넣었을 때 마사니까 요렇게 생겼어.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선생님이 절대값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네. 그럼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밑에 거 지우면 되겠지. 그리고 0, 마사였던 놈이 4로 바뀌고 마이너스 2, 2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요 함수야. 근데 그게 누구랑 같냐면 K라는 상수함수랑 같았으면 좋겠대. 얘들아, 우리 K라는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가로로 K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랬을 때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4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조금씩 밑으로 내려봐. 2개, 띵, 3개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4개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 4개냐? 아니야. 4개, 띵 하고 여기서 드디어 2개가 다시 줄어요. 그럼 선생님 4개가 되려면 3개와 2개 사이면 되겠네요. 그럼 K 값은 일단 4보다는 작을 거고요. 요때는 0이니까 0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만약 정수 찾으라면 1, 2, 3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자, 45번 좀 볼게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45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45번 보면 얘는 가로로 그으면 이거 틀릴 만한 친구들 없죠. 근데 이제 45번을 보면 이제 좀 토가 나와요. 왜 토가 나오냐면 45번의 식부터 먼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다 질문할 텐데.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 0이랑 6을 지나는 요런 2차 함수였어요. 근데 식 전체에 절대값 붙었으니까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가서 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긴 축이 지금 3이 나와요. 0이고 여긴 6이에요. 됐죠? 이게 이 전체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K 이렇게 그으면 얼마나 좋니? 그럼 몇 점에서 만나는지가 딱 명확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뭐예요? 갑자기 1차 함수예요. 어떻게 생겼어? 문제 잘못 읽었잖아, 씨. 그럼 내가 그냥 할게요. 나 K인데 그 뒤에 X가 있는 줄 알았어. 내가 하나만 낼게.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왜냐면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46번이 풀려야 되거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얘는 1차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 2점이야. 조금 더 내려올게. 아직까지 2점이야. 근데 그럼 언제 3점이 돼요? 라고 하면 띵 하고 여기서 접할 때. 여기서 접해야 드디어 3개가 나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요. 티딩, 팅. 몇 점에 나와요? 4개 나와요.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그치? 그럼 얘가 조금 더 내려오다가 어딜 지나가냐? 여기 0,0 지나는 순간 다시 몇 개가 돼요? 3개가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더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2개가 되고요. 띵 하는 순간 얘랑 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시 하나로 돼요. 그래서 얘는 다양하게 물어봐요. 4점 만날 때 언제야? 3점 만날 때 언제야? 2점 만날 때 언제야? 얘가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 이걸 따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들아. 아까 여기 3점 될 때 기억나? 요점 지나갈 때? 요점 지나갈 때 완전 땡큐베리 감사해요. 왜? 0,0을 지나면 되니까 0 나왔더니 0 나오면 된대요. 그럼 K는 뭐면 돼?
0이면 돼. 그래서 K가 0일 때가 딱 3점이었어. 그러면 이 0보다는 위쪽으로 가면 다시 몇 점이 돼요? 4점이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4점이냐? 얘랑 뭐 하고 있을 때까지? 접할 때까지거든? 그럼 우린 수학에서 2차와 1차가 접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두 식을 갖다고 둔 다음에 판별식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가 뭐야, 얘?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밑에 있었었죠? 밑에 있던 놈을 위로 올렸다는 건 이 절대값 함수는요, 두 가지. 우리 그 아수라백자인가? 앞뒤가 다른 새끼처럼 하나는 양수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음수 파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수 파트가 어디냐? 여기가 양수 파트예요. 그리고 음수 파트는 뭐야? 원래 밑에 있던 놈을 위로 올렸으니까 얘가 바로 음수 파트죠. 그래서 요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저 음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와 x 플러스 k가 같다고 둔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바로 얘가 판별식이 0 될 때, 즉 4분의 25일 때 바로 딱 3점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로 때가 바로 k는 몇 점? 요 점이지. k는 4분의 25가 되겠지. 그래서 너 4점 될 때 구해봐. 4분의 25보단 선생님 작아야 돼요. 3, 4, 4, 4, 4, 4, 4, 4, 4, 0 될 때 다시 2점이니까 0과 4분의 25 사이여야 됩니다 라고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46번 문제일 거예요. 46번 봐보세요. 너네들 그림 못 그릴까봐 그림도 그려줬어, fx 그림을. 근데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바뀌는 요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보는 거야. 못 그리겠으면 뭐 자가 됐든 자기 샤프가 됐든 대고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림이 좀 찐다 같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자를 갖다가 대보는 거야. 오케이, 2점. 오케이, 가다가 띵 하고 이거 접할 거야. 오케이, 요럴 때 3점. 얘보다 더 내려가면 몇 점? 4점. 쭉 내려가다 요 점 지날 때 다시 몇 점? 3점. 더 내려가면 몇 점? 2점. 요 점 지날 때 몇 점? 1점. 요 점 밑으로 내려가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뀔 때를 찾아야 돼. 둘, 셋. 넷, 셋. 둘, 하나. 0. 대부분 바로 이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뀔 때, 요 때가 항상 범위에서의 양쪽 끝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풀어오시고 틀려오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봐볼게. 13, 14, 15, 16, 17, 18 번을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힘내세요. 엄마를 떠올리세요. 엄마. 아빠. 선생님은 졸릴 때 뭐 하지? 선생님도 재수를 했잖아. 선생님 재수했잖아. 엄청 힘들었어. 여러분들 재수학원에, 눈 떴을 때 재수학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재수하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 지호야? 재수하면? 아니요, 그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치? 얘들아, 재수할 때는요, 공부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졸 것 같죠? 하나도 안 졸아요. 졸면 미친놈이에요, 재수하는데도. 근데 선생님이 재수해봤을 때 가장 현타가 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곧 한 4월 말에서 5월 중순쯤에 현타가 가장 세게 옵니다. 재수생들은. 왜일까?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벚꽃에 농약을 치든 벚꽃을 새벽에 뭐 자르고 다니든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돼요. 가장 현타가 뭐냐면 이제 대학교는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어딜 가죠? 다 같이 MT를 놀러 갑니다. 근데 친구들은 놀러 가서 막 이제 인스타에 막 행복한 그리고 썸도 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대수책을 풀고 있어요. 공수2를 보고 있고요. 그 현타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아세요? 날씨 좋은 건 재수학원도 날씨 좋잖아요. 좋아요. 근데 친구들은 놀고 있을 때 나는 수학책을 펼치고 있을 때, 국어책을 보고 있을 때, 모의고사 한 등급의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현타 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수하면 안 돼요. 우리 급훈 정할게요. 우리 급훈은 재수 없는 인간 되자.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이러대. 야, 너 수연아, 이렇게 너 재수 없니? 그럼 좋아하셔야 돼. 재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재수 없습니다.
그럼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말하세요. 거꾸로 해줄게. 지민아 넌 재수 있어. 너 얼마나 기분 나쁘지? 그치?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재수 없어. 친구들끼리 그래. 친구들끼리 화나는 날이 있어도 뭐 10개의 발, 뭐 그 10개의 강아지 이런 거 대답하지 마세요. 10개의 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마리의 새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너 이제 재수 없어. 이걸 해주세요. 너 재수 없어. 그러면 그치 칭찬이니까. 아니 그래 재수 없다라고. 아니 재수 없다는 표면적으로는 나쁜 뜻 같잖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막 정인이가 졸아. 저 재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어때야 돼? 막 좋아해야 돼. 선생님이 날 응원해줬어. 어떡하지? 나 재수 없대. 막 이러면서 응원을 받았다. 엄마한테 가서는 그 대신 속뜻을 말하셔야 돼요. 그런 말 안 하고 엄마 나 선생님이 재수 없대. 그래서 전화 옵니다 학원으로. 아니 선생이 말이야 이러면서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급푸는 재수 없다. 재수 없는 인간이 되자. 아셨죠? 자 최대 최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기억나세요? 그 홀수차 짝수차 그림 기억나세요? 그거 보시면 있었잖아. 그 모양 그려보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봐봐. 일단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는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대 최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2차 함수 가볼게.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면 무한히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때요? 없어요. 하지만 최소값은 어때요?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 볼록인 함수면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가 됐든 2차 함수가 됐든 최대 최소 구해줘 라고 하면 이게 일단 가장 기본값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가 없고 최소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겠구나. 오히려 위로 볼록일 때도 최대값은 있는데 이 값은 바로 꼭지점을 의미하겠구나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최대 최소를 둘 다 구하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뭐를 주죠? 범위를 줄 거예요. 그래서 유형명이 뭐로 바뀝니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예요. 무슨 뜻이냐? 똑같은 그림을 주고요. 똑같은 그림을 주고 범위를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A부터 B까지 B까지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이쪽 공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살아남은 공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왜? 선생님, 이 살아남은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지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맞습니다.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범위를 A부터 B까지라고 줬어. 반대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줬어. 그럼 지금 요 유형과 요 유형의 차이는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다,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다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난이도는 누가 훨씬 쉬울 것 같아? 꼭지점이 없을 때가 편해요. 없을 때가 더 좋아요. 왜일까? 꼭지점이 없으면요, 무조건 문제에서 준 범위의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에 관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범위가 2부터 4까지예요. 선생님, 이거 x축과의 축이 1인데요. 1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2, 4 넣은 게 정답이에요. 2 넣으면 6, 4 넣으면 9, 18, 22. 최대값, 최소값, 끝. 무조건 양쪽 값 넣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y는 2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인데 범위가 0부터 2까지인 거야. 그럼 이제 1이 커진다라는 거지. 왜? 축이 1인데 1이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뭘 따져봐야 돼? 이게 일단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따져줘야겠지.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얘처럼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최소값을 담당할 거고,
그 다음 꼭지점으로부터 뭐? 멀어질수록 오히려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1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고 1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0을 넣든 1을 넣든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0 넣어도 최대, 2 넣어도 최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범위가 3으로 바뀌면 1로부터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을 결정할 거고 꼭지점은 최소값이 결정할 거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냥 여담이지만 2차 때는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또는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까지만입니다.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3차부터는 이게 다 깨져요. 3차식부터는요. 애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선생님 여기가 1이에요. 근데 범위가요. 0부터 3까지 나왔어요.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3 넣었을 때가 1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 넣었을 때가 최소죠? 아닙니다. 얘가 최소일 수도 있어요. 3차부터는요. 이 모양이 완벽하게 꼭 2차 함수 2개가 합쳐진 게 아니라 찐따 같은 2개가 합쳐진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얘가 최소가 아니라 얘가 최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2차까지만 기억해 놓자. 나중에 대수 배울 때 선생님 이거 축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값입니다. 범위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제한된 범위를 주어졌을 때. 근데 이제 난이도가 이제 최상은 아니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공통 부분이 있는 공통 부분의 최대 최소죠. 저는 항상 공통 부분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꼭 하는 저 명언이 하나 있죠. 우리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늘 어떻게 푸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치환했죠. 우리 맨날 인수분해 파트에서 반복되면 치환했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학에서 치환이란 걸 하면 무조건 뒤에 따라 나오는 명언이 하나 있잖아. 뭐지?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범위가 변경돼야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문제에서 처음 준 이 x값의 범위가 new 범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범위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x제곱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더하기 5의 x값이 0부터 2까지 중에서 최대 최소 좀 찾아줘 라고 나왔어. 그러면 너네들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 얘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저는 얘를 a라고 치환할게요 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라고 바꾸고 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거예요. 9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9, 4, 36이니까 35입니다 라고 찾았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지. 범위를 안 줬으니까 최대값은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최대 최소 찾으래. 무턱대고 얘를 최소,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왜? 문제에서 일단 범위는 줬거든요. 근데 지혜야, 이건 누구의 범위지? x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a에 관한 함수니까 여기 a에 관한 새로운 new 범위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찾냐? 이 새로운 범위는 어디 있냐? 라고 하면 거꾸로 반문하는 거야. 뭐라고? 너 뭐를 a라고 놨어? 나 이거. 그럼 너 이거의 최대 최소 좀 구해볼래? 어디서? 이 범위에서. 왜? 이게 x에 관한 범위니까 이 함수 대문자 a는 요 범위에서만 살아남아. 그래서 너가 이거를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꼭지점이 마일, 마일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준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그러면 대문자 a라는 놈은 제일 작아봤자 0 넣었을 때 몇이야? 0이고 2 넣었을 때 몇이야? 2 넣으면 뭐 나오니? 4 더하기 4니까 8 나와 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새로운 new 범위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이 함수에서 0, 8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살아남는 거고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거 못 구하는 친구들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콕 뭐 하나를 딱 추가하는 순간 갑자기 정답률이 50%로 떨어져요. 뭐냐면 잘 봐. 지민아 최소값 몇이야 그러면? 0 넣었을 때지. 0 넣으면 뭐 나오지? 0, 0, 9. 최대값은 뭐 나오지? 4분의 35 넣었을 때야. 쇼킹하네. 어쨌든 나왔어. 근데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최소가 될 때 x값 좀 구해줘. 최대가 될 때 x값 좀 구해줘라고 하잖아. 다 뭐라고 써오게 답으로? 0, 4분의 35. 미안. 4분의 35가 아니지. 8 넣었을 때지. 아까 여기 8 넣었을 때. 자, 이렇게 써갖고 오는 친구들 많아.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왜? 이건 누구의 범위야? x값이야. 누구의 값이야? a의 값이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x값 찾아달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나 얘가 a에다가 0 넣었을 때야. 그럼 나는 x제곱 플러스 2x가 0 될 때를 찾아야 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가 8 될 때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x값, 여기서 x값을 찾아야 요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한 방에 설명한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유형 16번까지요. 자, 유형 18번 좀 잠깐 볼게요. 이제 다 했습니다. 유형 18번 보시면 나 하나만 물어볼게. 모르는 문자 몇 개예요? 2개죠. 식은 몇 개밖에 안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한 문자로 바꿔야겠죠. 그럼 위의 식을 y눈으로 바꿔서 밑에다 넣으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 그러면 최대최소 구할 수 있겠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활용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활용은 그냥 국어 잘 읽고요. 근데 제가 그냥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고 80번 문제 푼다 그러면 위에서 첫째 줄, 둘째 줄 있죠. 첫 줄하고 둘째 줄. 요거 의미 없어요. 식만 보시면 돼요. 81번도요. 극단의 공연 관람권? 내가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밑에 나오는 y는 하고 시작하는 식이 중요한 거고. 82번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요거 그 얼마 퍼센트씩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없네? 그러면 뭐 숙제는 여러분들 2차 함수 잘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다 받아드릴게요.